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자식을 보면 부모로부터 어떻게 교육받는지를 알 수 있다. 일단 요 말만 하고 제가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인권이에요. 진정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당시에 이 사건을 겪었던 두 학생의 진술을 들은 선생님이 인권위 진정을 하면서 관련 내용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동관 전 수석 특보의 아들이 가해 학생인 거고요. 네. 피해 학생들이 한 4-5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고 한 명이 있어요. 아니에요? 네, A 학생인데요. 그러니까 작년 3, 4월경부터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 강도가 세져서 멍도 많이 들었다. 복싱 헬스를 1인 2기로 해서 배운 후에 연습한다면서 팔 옆구리를 수차례 강타했고 침대에 눕혀 밟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유 없이 일주일에 2-3번꼴로 때렸고 식당에서 잘못 때려 명치를 맞기도 했다. 핸드폰을 거의 매일 마음대로 빼앗아 가서 게임 등 오락에 사용했고 필요할 때 쓰지 못하게 만드는 등의 행위도 했다. 친구와 다른 친구에게 서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시켜놓고 안 하면 때리고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의 폭력도 있었다. 이게 한 학생이고요. 또 다른 학생은 나와 S를 같이 불러서 둘이 싸워서 이긴 사람만 살려준다고 했고 를 못 열고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너무 심각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학폭위로 구성했다라는 게 이제 학교 측의 설명이라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2015년 9월 10일 하나고등학교의 교무부장이었던 조계성 교사 지금 이분이 하나고등학교 교장입니다. SBS 한수진의 시사전망대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학교 측 입장을 밝혔어요. 네. 당시 피해 학생들은 학년이 바뀌면서 비밀 유지를 전제로 상담을 신청을 했고 이 관련된 내용이 비밀 유지를 전제로 했다는 겁니다. 상담해준 교사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가 한 달 정도 후에 다른 교사에게 알렸는데 이 얘기를 전해 들은 교사가 학생 지도부에 알리지 않고 자체 조사를 했다. 이미 한 달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피해 학생들하고 가해 학생들은 이미 관계가 서로 좋아지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정식적으로 이런 부분이 힘들다. 해결을 하자.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했고 가해 학생이 잘못을 인정을 했고 그래서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입장 표명을 했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아이들 사이에 다 화해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 라고 학교 측에서는 이제 그 주장을 한 거죠. 이 진술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공식적인 학폭위 같은 어떤 위원회 절차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고 피해 학생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평소에 좋아했던 선생님한테 선생님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고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교사들한테 뜻있는 교사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학교에서 이 문제를 왜 해결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인권위원회로 국회 교육위원회로 이슈가 제기가 된 거고 굉장히 궁색한 입장으로 관련 자료가 없다. 별 문제 없는 일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당시 이걸 좀 더 파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이 학생이 학폭 관련된 학폭위를 안 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기록 없이 강남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스카이 대학에 이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명백한 부정 입학이다라고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는 하지만 더 추궁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득이 될 만한 처벌 강도를 통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의 진술서를 읽으면서 어떤 권력의 힘, 청와대 고위 간부의 아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떤 학생들의 이런 열패감, 교사들의 참 답답함 이런 것들이 농축돼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뭐 불기소 처분했으니까 끝이야 라고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피해 학생들하고 다 합의했어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실은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이게 말이 되냐고. 아유. 내가 이 학폭이라 그러면 내가 아주 내 아들이 말이야. 고등학교 다닐 때. 뭐도 5번째 나의 경험. 아니 장관님 이거 말씀하셔도 됩니까? 아니 뭐 지나간 거니까. 아,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이틀 학교를 안 가. 그럼 나는 그때 뭐 말을 안 하니까 왜 학교 안 가냐고. 그 내가 야단 쳐갖고 이제 이틀 학교를 보냈어. 이때까지 자기는 그때 왜 학교를 안 간지 그 무렵에 애가 왜
얘기를 안 했구나. 시물로 한지는 일체 이야기를 안 했어. 지금까지도. 나는 아이고. 네가 학교 가서 나 아버지가 국회의원 이야기하면 너는 그날로 퇴학시킨다. 딱 이야기해서 보냈기 때문에 와. 지금 학교에 가서 막 일체 이야기를 안 하고 학교만 네네. 다녔는데 이 동네 깡패 애들이 괴롭힌 얘를 거예요? 만만하게 보는 거지. 맨날 입 닫고 아이고. 있으니까. 그 두드러 패갖고 맞아갖고 아주 그냥 거의 그냥 병신 될 줄 맞았어. 그래 그걸 내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혼낼까봐 말 안 해서 아. 이번에 이야기하는 거야. 이번에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때 다 우리 학교에 학폭 애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때 괴로움을 당하고 맨날 얻어맞았다는 거야. 그러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못했다는 거야. 그걸 이제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아유. 그때 내 학폭과 한 애는 마음이 안 좋네. 지금 우리 동네 있어. 있는데 걔는 무슨 하여튼 우리 동네 다녀. 근데 지금도 그 트라우마 있어갖고 뭐 좀 이렇게 험상궂은 애들 보고 뭐 이러면 아휴. 애가 좀 설설설설 피하고 그래. 학폭이라 그렇게 무서운 거야. 마음이 너무 안 좋네. 그런데 그 학폭을 그래 부모가 돼갖고 덮으려고 학폭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러면 우리 나이가 지금 80이잖아. 내 고등학교 우리 시골 고등학교니까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 또 깡패들이 있고 그래서 학교 깡패들이 뭐 학폭까지 이랬진 않았지만 깡패들이 돈도 뺏고 뭐 학교는 안 하고 맨날 때리고 이랬어. 그리고 이제 얻어맞고 뭐 그냥 쉬쉬하고 뭐 촌이니까 이제 이렇게 졸업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이 시골 동기들이 이제 서울에서 지금 한 20명 정도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시골 동기니까 자주 모이잖아. 만나. 그런데 걔가 안 나와. 그런데 애들들은 야 왜 걔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야. 내가 야 그 서울에 있다는데 불러 왜 그게 빠뜨리냐 그러니까 이제 내 친구 이야기하는 거야. 그놈아 학교 다닐 때 우리 맨날 두드러 팬 놈 아니야. 그 새끼를 왜 불러? 딱 그러는 거야. 아직까지도. 내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네. 학폭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와, 할아버지가 그 몇 됐는데도. 년 전 이야기 우리 벌써 우리 나이인데도 그걸 와. 기억을 하고 눈을 안 맞추더라니까. 네. 이거는 당연히 그럼 비판을 하시겠죠. 화장실 가실 이거는 비판하셔야겠죠. 이건 비판 안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비판을 안 하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술술술술 다 읊어드리겠습니다. 글쎄 그게 뭐 사실이 확인이 안 됐잖아.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아니, 입장이거든요. 사실이 확인이 안 됐고. 네. 내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진짜. 이 학폭위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기록이 하나도 안 남은 거야. 아직 장관 이게 전부 사실이래. 학폭이 정감사와 그래서 다 나온 서울시의회에서 다 조사된 거래. 특별조사에서 네. 나왔던 그냥 얘기가 그러니까 의혹이 아니고 이제는 2015 화장실 가지 마. 네. 국감장에서 국감장에서 김진우 의원 정의당 의원이 질의를 해요. 질의를 네. 했죠. 죄질이 너무 나쁘잖아. 너무 나빠. 무슨 복싱 헬스 배워서 애들을 두드러 패. 머리를 300번 찍었고. 그 친구를 또 교사에서 누구 때리라고 안 때리면 또 개를 때리고. 그렇습니다. 이건 뭐 내용을 들어가면 정말 끔찍하고 이재호 장관이랑 연대에서 무조건 맞겠습니다. 전 분명히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라든가 뭔가 나올 것들을 이거 뭔가 손을 써놓은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저는 이재호 장관님을 한번 좀 만나야 될 것 같아. 와, 제 얼굴에 이렇게까지 먹칠을 하십니까? 와,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 형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거 아니지 않아? 아, 형 내가 너무 오바야 뭐야? 여러 차례 사실 확인을 했죠. 아, 내가 진짜 장난 아니었잖아. 한번 물어봤는데 아. 그때마다 아이고 아. 내 집 나이가 나이가 몇이고 몇인데 내 오늘 내일 한단 말. 와,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런 직은 안 맡으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와. 계속 남아 계신다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걸 쫓아낼 수도 없고. 사진 찍지 마. 찍지 마. 성질나 뻗쳐가 정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정치인을 정말로 지지한테 숭배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응원하되 찬양하면 안 된다. 우리의 동료니까 각자 우리의 꿈을 상대를 통해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지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덕에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